네, 초보 재테크 TV 미스터 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펀드 설명하다가 끝났는데요. 나머지 펀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채 펀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 하이플러스 채권 증권 요거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1년 수익률이 약 2% 나오죠. 네. 다른 단기채 펀드 중에서도 이 수익률이 매우 안정적이고 이럼에도 연 2.3% 정도,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정기예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뭐 저축은행에 넣어도 이 정도밖에 좀 안 주기 때문에 뭐 이 채권형 펀드로서 매우 단기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를 퇴직연금 펀드에서 절반 이상은 채권형 펀드 요 단기채로 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기상품 채권 주식 혼합형도 있어요. 채권 주식 혼합형. 이게 인덱스 펀드이긴 하지만 약 40% 정도 여기 보시면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주식이 약 30%, 국내 채권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 1년 수익률 2%, 1개월 뭐 이렇게 3년 3.2, 3개월 6.4 있는데요. 실제로 채권 혼합 펀드는 실제로 이 변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익도 적고 또는 뭐 리스크도 뭐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펀드 투자하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당되는 그 펀드에 채권이 중장기인 경우 이 채권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플러스도 반영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 펀드를 그럼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까 요거를 고민을 해보면 연 약 5에서 6%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6에서 70%는 이제 단기 채권으로 약 2%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를 일부 가져가고요. 그래서 연 2% 수준 수익률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기채의 비중이 금액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장기채를 섞어서 장기채 펀드의 저평가 구간 또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 구간의 경우 약 20에서 해당 단기채 펀드의 20에서 30%, 40%를 장기채 프로 일부 편입하여 목표되는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은 다시 단기채로 복귀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퇴직연금 펀드에서 나머지 6, 70%가 단기채 표권이라면 단기채 펀드였다면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각 나라별 지수의 나라 또는 섹터별로 저평가된 구간으로 진입하는 지수의 펀드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인 10%를 갖게 되면 바로 단기채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 펀드의 수익률을 연 5% 정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베트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어보면 요거는 이제 ETF 상품입니다. 킨덱스 베트남 베트남 30 합성인 제품 ETF 상품이고요. 올해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폭락을 가졌는데 실제로 어느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MACD라는 그 지표를 이용해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타이밍을 가지고 가져가게 되고요. 실제로 MACD가 뭐 100% 항상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일부 지표 후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당 지수가 올릴지 낮아질지 떨어질지 높아질지를 포켓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MACD 지수는 해당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 시그널을 주는 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언제 팔게 되냐? 언제 팔게 되냐면 그 포인트가 해당 지수에 진입하라고 하는 시그널이고요. 요쯤에서 검정색이 빨간색을 하향하는 요 지표가 팔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파는 거죠. 이 정도 파는 겁니다. 아직 다시 사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일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저평가 구간 또는 MACD가 지정하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퇴직연금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 그걸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30대, 40대, 30대에서 40대 초반인 경우는 단기채하고 장기채 펀드를 약 60% 정도를 정도 가져가면 적당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인덱스, 뭐 인도, 유럽, 러시아, 뭐 베트남, 뭐 그 저평가된 나라의 지수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펀드들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고평가됐다면 해당되는 나라의 펀드를 들어가지 않겠죠? 저평가되거나 또는 현재 충분히 이 지수가 오르고 있는 그런 나라별 섹터를 들어가서 해당되는 나라의 섹터에서 10% 이상 나면 바로 다시 단기채 펀드로 복귀를 해서 수익률을 저수조에 다시 담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펀드가 펀드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40대 이상 뭐 50대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단기채 펀드를 약 70% 정도 가져가게 되고요. 일부 단기채 펀드 중에서 장기채 펀드 10%까지 추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도 펀드, 유럽 펀드, 러시아 펀드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그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지수들을 자주 모니터링해서 내 단기채 펀드에 있는 그 자산들을 일부 각 나라 지수별로 옮기고 각 나라 지수별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가게 되면 다시 단기채 펀드로 옮겨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각 그 개인별로 모든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펀드 비중, 채권형 펀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제 고민인데요. 자, 개인연금 펀드, 퇴직연금 채권형 펀드 비중은 아래 상황과 같이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ELS도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ELS도 일부 여러분들이 자산 중에 편입을 해서 많이 금액을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ELS의 투자 금액 이상으로 퇴직연금의 단기 채권형 펀드의 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 펀드의 주식 비중의 2배 이상은 여러분이 단기 또는 일부 장기채 펀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ELS 투자 금액과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펀드에 있는 주식 비중의 2배를 합한 금액이 퇴직연금 펀드의 채권형으로 단기 채권형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내가 지금 ELS로 약 3천만 원을 굴리고 있고요. 퇴직연금 펀드에 6천만 원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배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LS로 내가 지금 3천만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 예상이 한 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연간 180만 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요. 물론 뭐 낙인이 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그 퇴직연금 펀드 또는 개인연금 펀드의 단기채 펀드는 약 4,500만 원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연금 주식 펀드에 약 6천만 원이 있다면 약 4,500은 단기채 펀드에 연금 주식 펀드에 1,500만 원 정도 비율로 가져간다면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게 되고요. 단기 채권은 연 2% 정도 270만 원의 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연금 주식형 펀드에 약 7% 정도 나온다면 약 90만 원의 이익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연 9천만 원의 초기 자금으로 연 6% 하면 540만 원씩 매년 연금 소득을 또는 금융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6% 수익률도 이 연도별로 쉽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연 5에서 6% 정도 수익률을 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월 166만 원씩 12개월을 저축한다고 보면 연 2천만 원입니다. 연 2천만 원을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연 6% 지금 말씀드린 ELS 그리고 채권형 펀드 그리고 일부 주식형 펀드를 운영해서 연 6%의 수익률로 관리를 한다면 자산의 증가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2019년도에 내가 9천만 원으로 시작됐다면 2020년부터 쭉 해서 2025년까지 약 2억 6천만 원의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펀드는 어느 걸 들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실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초보 재테크 TV 미스터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